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5월 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휴가 기간 지나고 오랜만에 녹화를 진행을 하네요. 아침 인사드리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사이에 지수가 오락가락 하더니 금요일에는 결국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지수가 방향성을 여전히 못 잡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거기다 이제 월요일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어디로 보고 갈 것인가 조금 이제 조심조심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지수는 좀 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게 맞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에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공매도 재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좀 어떤 흐름으로 갈지 결국 수급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 방향을 짜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 나와주면서 한국장도 같이 치고 올라가고 수급이 다시금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붙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흔드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오히려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가 높아지는데, 종목들을 봤을 때 대차 잔고가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대차 상환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대응을 하자, 이렇게 월요일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뉴스 두 가지만 체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도 계속 언급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매도를 재개를 하면서 이제까지 쭉 이어져 왔던 공매도 제도에 좀 개편을 진행을 했죠. 네, 항상 이제 기관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으로만 열어놨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걸 이제 개인들도 좀 더 편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손을 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항상 이제 매수 방향으로 수급을 넣어준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도 손을 대면서 매도 차익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수가 흔들릴 때도 개인이 매수를 받아주면서 낙폭을 좀 제한했던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오늘부터 재개가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매도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개파락 출발을 하고 추가로 눌림을 만든 다음에 이제 본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 게 가장 이제 유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뭐 공매도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매도로 수익을 본다라는 것도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CF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전문 투자의 요건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공매도를 처리할 때 매매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세금이나 수수료를 따졌을 때는 거의 1% 이상의 수익은 봐야 본전을 넘어간다, 이제 떨어지는 방향에서.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개인 공매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사용을 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울어져 있던 제도가 개편이 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들에겐 좋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하방 감량을 좀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급을 보면서 오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이슈도 문제이긴 하지만 백신 자체가 이제 다 떨어져 간다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백신이든 간에 지금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임상 4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화 이후에 부작용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백신을 투여할 백신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것보다 사실 더 위험한 일이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명 이상씩 1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옆 동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700명대, 800명대로 올라가다가 다시 500명대로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상황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지 무조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런 이제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에 악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백신 공급이 활발해지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차세대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백신 공급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관련 이제 아스트라 백신이라든가 다른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된 백신 종목들 조금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슈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구나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뉴스와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 방향성도 좀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몸살이면서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의 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